하루 종일 피곤한 몸,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감기, 그리고 전신을 공격하는 각종 염증 질환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꺼져가는 몸속 엔진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바늘 100개가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 옷에 살갗에 조금만 닿기만 해도 막 찢어지는 듯한 고통? 작은 감기에도 쉽게 무너지는 몸, 그건 이미 세포 속 에너지 엔진이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세포 속 엔진이 꺼지는 순간부터입니다. 꺼져가는 몸속 엔진을 다시 깨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생존의 비밀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생존의 비밀 건강 큐레이터 김대한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자도 피곤하다. 상처가 작지만 잘 회복되지 않는다. 환절기마다 꼭 감기에 걸린다. 운동을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들 단순한 피로로 넘기고 있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속 엔진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빨간 경고등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속 엔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면역력의 불씨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세포의 엔진인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체온이 떨어지면 세포 안에 있는 효소 반응도 둔해지고요. 그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세포의 엔진이 식는 그 순간 생명력을 뿜어내던 몸속 장기의 스위치가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세포를 다시 깨워야 몸속 엔진이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체온을 올리고 에너지를 되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늦은 밤,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오미정 씨. 밤마다 찾아오는 이유 모를 통증. 손끝이 저리고 불에 댄 듯 시린 감각. 혼자 참다 결국 남편을 깨우고 맙니다. 자기야. 왜? 불편해? 갑작스런 통증. 미정 씨의 몸속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손이 저려. 손이? 밤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손저림 증상 때문입니다. 살살 아파. 이불 덮고 잤는데도 손발이 좀 차갑네. 배에다 올려놓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한기. 손발끝부터 시작된 신호는 전신을 타고 흐릅니다. 핫팩에 의지한 채 겨우 잠을 청해보지만 이 불청객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밤새 떨어진 체온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도 운동하기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운동하러 같이 나가볼까? 그럴까? 그럴까? 좋았어. 이거 입고 나가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당신 추위도 많이 타는데. 이거 따뜻한 거야.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있어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배에다 붙이면 엄청 따뜻해요. 아이고, 배가 따뜻하겠네. 야, 당신 손발이 특히 차니까. 나만 너무 한겨울인 것 아니야, 같아. 아니야. 당신은 좀 필요해. 이거 하고 이것도 위에다 하나 더 걸치고 가. 그래? 아니, 아니야, 밖에 은근히 쌀쌀해요. 자, 얼른. 외출 전 한 겹이라도 더 따뜻하게 입히려 애쓰는 남편. 덕분에 패딩 점퍼에 스카프까지 마치 한겨울의 복장이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선선한 가을.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계절에 서 있습니다. 파워워킹으로 체온을 올려보지만 미정 씨의 몸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데요. 어제 조금 좀 으슬으슬해진다? 그래? 근데 슬슬 으슬으슬해지고 좀 추워지. 그래?
그러게 손이 많이 차졌네. 그치? 얼굴도 차고. 운동을 마쳐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체온. 남편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아내의 몸과 마음을 데워줍니다. 뜨거울 수 있으니까 불어서 천천히 마셔. 결혼 28년 차 종성 씨에게 아내의 체온은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죠. 특별히 저희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추위를 정말 많이 타요. 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야 될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는데 특히 겨울은 손발이 금방 차지고 너무 추워해서 제가 옆에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옆에서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그리고 좀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인지 배가 유난히 더 차가워지는 걸 느껴요. 손발이 차고 쥐가 나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그래요. 남들보다 추위를 더 심하게 타는 미정 씨. 차가운 손발은 이제 일상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이 여름에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손이 시려워. 너무 추워. 그래서 일하다가도 추워. 막 이러면서 일이 끊기잖아요. 일을 하다가 흐름이 끊기고 너무 추워서 뭐 막 담요 꺼내가지고 담요 두르고. 과연 미정 씨의 체온은 얼마나 낮은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봤는데요. 손끝의 온도가 남편보다 무려 3도 이상 낮았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약 0.2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경우 체온이 1도 감소할 때마다 생존율이 약 1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만큼 체온은 생명과 직결된 숫자입니다. 체온 1도, 작은 차이 같지만 이 미세한 체온 저하는 몸의 대사를 느리게 만들고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때문에 미정 씨는 체온을 붙잡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핫팩인데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좀 큰 대용량 핫팩, 그리고 요건 좀 이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핫팩, 이거는 배에다 붙이는 핫팩. 워낙 손발이 차고 배가 너무 차서 이렇게 좀 너무 추울 때는 핫팩을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따뜻해요. 좋아요. 핫팩은 이제 사계절 내내 미정 씨의 생활 필수템이 됐습니다. 미정 씨의 겨울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1년 중 절반 이상을 겨울처럼 보내야 할 만큼 추위는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체온은 단순한 추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낮았었던 게 그게 시그널이었었나 보네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나 건강이 많이 요즘에 나빠졌는데 백내장도 벌써 빨리 왔다고 하고 뭐 식도염, 뭐 위염,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도 왔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놀란 건 뼈나이가 80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노화가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질병들이나 염증이나 이 노화가 빨리 왔나 싶기도 하고 좀 걱정이 돼요. 낮아진 체온, 그건 면역력 저하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숨어있진 않을까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손발도 차고 아랫배도 차갑고 특히 다리가 붓고요. 너무 피곤해요. 여러 가지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몸을 자체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붓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장기 악화 소견들이 다 나타나니까 이거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경색, 우리 손끝 발끝이 다 혈관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미정 씨는 당뇨 전 단계, 간 기능,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모두 위험 수치.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술, 지방간, 외부 자극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면역 상태와도 연관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간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지혈증도 단순히 지방 문제가 아니라 면역 기능 저하로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영향을 받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간 건강과 혈중 지질 수치 모두 몸속 면역 시스템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그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붕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거나 손발이 시리고 배까지 냉기가 도는 그 느낌. 오미정 씨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체온이 낮아졌다는 건 몸속 엔진이 느려졌다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체온의 변화는 곧 면역력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몸속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핵심, 체온,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체온이 오르면 우리 몸속 세포 엔진이 다시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움직이고 면역 세포의 움직임도 극대화되죠. 백혈구가 빠르게 움직이며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은 스스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체온을 올린다는 건 단순한 온도의 변화가 아니라 세포가 살아 움직이며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회복의 시동인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약 3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인간을 포함한 항온동물의 체온이 1도 오를 때 대사율이 약 10에서 12.5%까지 증가하며 세포의 에너지 생성도 급격히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식어버린 체온을 되살리는 일은 단순히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속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고 면역의 방패를 단단히 세우는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오늘도 종성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먹거리 천국 전통시장을 찾은 건데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꼭 신혼부부 같습니다. 그런데 옷차림만 보면 오늘도 미정 씨는 한겨울입니다. 와, 떡이다. 아, 맛있겠다. 아, 진짜 이 방금 한 거예요? 맛있어 보인다. 와. 떡 먹을까? 참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까지만 담아줄게요. 고맙습니다. 저기 하나 떡볶이도 사주라. 떡볶이 좋지? 아, 네, 오늘 하루 종일 잘 참았는데. 달콤한 유혹 앞에서 몸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수록 몸은 가짜 배고픔을 느끼는데요. 결국 참던 식욕이 폭발하고 맙니다. 너무 맛있다. 아 어떡해. 응. 입 터졌네. 입 터졌어. 근데 괜찮아, 당신? 오늘만 먹자. 탄수화물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오늘만 먹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렇게 즐겁게 웃으며 돌아온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을 열자마자 급히 신발을 벗는 미정 씨.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평소와 달랐던 그녀의 몸,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날씨가 또 추워져서 그러는지 또 방광염 증상이 또 생기네. 아, 그래? 그럼 병원 한번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가봐야 되겠네. 아프고 그래, 막 배? 아파. 아, 잠깐만, 또 화장실 가고 싶네. 금방 갔다 왔는데 왜 또 화장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광입니다. 추운 계절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방광염에 남편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몸이 추워지면서부터 이렇게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저한테는 겨울이 남들보다 먼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추위에 무너지는 몸 때문에 외출이나 여행이 쉽지 않은 그녀. 화장실 자주 안 가면 저런데 산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여행도 좀 길게 못 가고 직접 가서 보면 얼마나 예쁠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방광염도 걸리기도 하고 감기나 그런 질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잔뇨감이 좀 심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고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하고 좀 따갑고 아프고 그래요. 체온과 염증성 질환의 상관관계는 체온 저하가 방광염을 악화시킨 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즉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의 방어력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염증조차 쉽게 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냥 아까 좀 약간 부딪힌 것 같은데 그래? 조금씩 그냥 괜찮아. 어디 봐봐. 어디 봐봐. 괜찮은데?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아니 멍들었네 여기. 그래? 아이고 아팠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그렇게 많이 안 아팠는데 예전보다 멍도 잘 들고 잘 안 빠지고 그러는 것 같아. 당신 멍 한 번 들면 요즘에 진짜 오래 가더라. 쉽게 생기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멍. 이것 또한 면역력 저하의 신호였습니다. 여기 아직 자국이 있나? 글쎄. 봐봐. 전에 대상포진 여기 아팠었잖아. 대상포진 자국 안 났어? 지금은 없어졌어? 흉터 같은 거나 자국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 다행이다. 보이는 건 없어.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 그 끝에 그 대상포진이 왔는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코로나 후유증인지 알았던 거예요. 바늘 100개로 막 찌르는 듯한 처음 아파보는 느낌이라서 코로나라서 내가 이런 처음 겪는 고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민함이 극에 달했었을 때가 있었죠.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면역력이 떨어지자 극심한 통증에 대상포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 몸이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나 대상포진이 오는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더 왔었어요. 그때는 이쪽으로 왔었거든? 이쪽으로 와가지고 한번 아팠었는데 그때는 난 진짜 나 암인가? 나 죽을 병인가? 그런 줄 알았어. 너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너무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그게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더라고. 면역력이 약해질 때마다 많은 사람이 겪는 질환,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그렇다면 왜 면역이 약해질 때마다 이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는 걸까요? 신경절 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피부에 침입해 세포를 감염시키고 띠 모양의 물집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건강할 때는 면역력이 바이러스를 억제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활성화되면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수포 형태의 발진이 나타납니다. 즉,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개의 비커를 각각 면역력이 높은 상태, 낮은 상태라고 가정한 후 바이러스를 침투시키자 면역력이 낮은 비커에서는 바이러스가 훨씬 빠르게 퍼졌습니다. 체온이 낮아지고 몸속 엔진이 멈추자 그녀에게 또 다른 연쇄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혈당 조절에 이상이 생긴 건데요. 미정 씨의 공복 혈당 수치는 119mg/dL.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더 올랐네. 당뇨 이제 전 단계가 아니라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합병증도 많고 그러니까 좀 겁나고 좀 무섭고 그래요. 그녀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늘 건강하다고 믿었던 친정 어머니.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건 죽음의 문턱에서야 드러난 당뇨병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당뇨로 고생하셨는지는 몰랐었어요, 전혀. 나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뇌경색도 오시고 뇌출혈도 오시고 그런 다음에 엄마의 건강에 이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전에는 당이 높으신지 전혀 혈관 질환이 있으신지 전혀 몰랐었어요.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좀 더 신경을 썼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고 어느 순간에 그 엄마처럼 무너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온이 낮아지고 몸속 엔진이 꺼지자 연쇄적으로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식도염, 위염, 방광염, 퇴행성 관절염, 각종 염증성 질환은 물론 고지혈증과 당뇨 전 단계까지 혈관 건강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멈춰버린 몸속 엔진, 그리고 당뇨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속 엔진이 식는다는 건 곧 세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신호인데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이곳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체온이 떨어지면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둔해지면서 세포는
포도당을 제대로 연료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포도당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에너지가 되지 못한 포도당은 오히려 독처럼 우리 몸속을 떠돌며 혈관과 장기를 공격하게 되죠. 결국 몸속 엔진이 멈춰버리면 혈당이 오르고요.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우리 몸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부를 혈관이라 가정하고 공을 혈당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당이 낮을 때는 혈관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을 땐 공이 순두부를 강하게 내려치면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죠. 이처럼 고혈당은 혈관에 실질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결국 체온 저하는 단순히 증상이 아니라 당의 대사, 면역, 그리고 회복의 메커니즘 전반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체온이 낮아질수록 세포의 엔진은 멈추고 당뇨를 포함한 각종 대사질환이 차례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꺼져가던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며 몸과 인생의 균형을 되찾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느덧 제법 쌀쌀해진 가을 아침,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런데 찬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3040 러닝 크루. 이렇게 뛰면 체온이 올라가서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한겨울에도 끄떡없어요. 그 가운데 탄탄한 몸매, 군살 하나 없는 뒤태. 오늘의 주인공 김소영 씨가 눈에 띄는데요. 러닝 크루의 최고령 회원이지만 체력만큼은 누구보다 젊습니다. 6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죠. 이런 날씨에 뛰면 춥지 않으세요? 이게 뭐가 추워요. 제가 예전에는 추위를 많이 탔었는데 이제는 추위 같은 건 저한테 장애물이 아니에요. 파이팅! 거의 다 왔어요. 50m. 막판 스포츠. 달리기를 마친 회원들은 하나둘 핫팩을 챙기지만 앞에. 저는 아니에요. 근데 왜 소영이 핫팩 안 들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몸에서 열이 펄펄 나는데. 여기는 추위 안 타시는 분이에요. 네. 뭐가 춥다고 그래요. 끄떡 쓰신 분이에요, 여기는. 와, 완전 예전에 젊은 사람들보다도 몸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열도 많으시고 추위에 끄떡 없으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50대 정도? 63. 감사합니다. 체온을 끌어올린 뒤 이젠 추위가 두렵지 않다는 그녀.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확인해봤습니다. 40대 회원의 손 온도와 60대 소영 씨의 손 온도를 비교한 결과 놀랍게도 두 사람의 체온 차이는 무려 10도.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진짜 따뜻하다. 진짜 차갑다, 손이. 내가 이렇게 손이 차가웠어, 옛날에. 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맨날 운동하고. 진짜요? 손 진짜 차다. 어떡해. 체온을 올리고 건강을 되찾은 그녀. 이젠 일상의 모든 순간이 활력으로 가득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그녀. 무거운 물건도 거뜬히 예전 같지 않은 체력입니다. 아이고, 비켜봐요, 비켜. 아니 무거운 건 내가 해도 되는데 나보다 힘이 더 좋아졌어. 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번쩍 들 수 있어. 정말 좋아졌네. 집안에 힘쓰는 일은 모두 소영 씨의 몫인데요. 쉴 틈 없는 농사일에도 지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런 거 못 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몸도 따뜻해지고 에너지 순환이 잘 되니까 힘도 넘치고 이 정도는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수확의 계절.
그녀의 얼굴엔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피어납니다. 밥상 위를 책임질 신선한 채소. 오늘도 그녀의 손끝에서 건강히 자랍니다. 오, 이렇게 많아. 이야, 와, 오늘도 푸짐하다. 아이고. 들어가서 이제 맛있게 샐러드 해 먹어야지. 농사일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오후. Oh, hi. Hi,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외국인 친구와 반가운 안부를 나누는 그녀. 야, 이렇소. 유창한 영어로 막힘없이 이어지는 대화. 소영 씨는 한때 하늘을 누비던 승무원이자 25년 경력의 영어 강사였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승무원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영어 강사를 한 25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된 걸까요? 제가 체온이 낮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승무원도 그렇고 영어 강사도 그렇고 2번이나 꿈을 포기하게 됐죠. 건강 악화로 단 3년 만에 하늘길을 내려온 그녀. 몸이 차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주 어지럽고 머리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10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고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차가워진 체온은 몸의 리듬을 무너뜨렸고 어지럼증과 두통, 끝없는 피로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시 영어 강사로 새 출발했지만 이번엔 대상포진이 찾아왔는데요. 강사 일을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게 제가 대상포진이 1번이 아니라 2번이 왔었어요. 그렇게 대상포진이 왔는데도 참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결국은 3차 신경통으로 커지더라고요, 병이. 얼굴을 찢는 듯한 고통, 잠조차 잘 수 없던 날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3차 신경통은 굉장히 치통보다 더한 아픔이에요. 고통이 심해요. 잠도 잘 수 없고 늘 이게 여기가 아프고 찌릿찌릿하니까 그 일상생활이 힘들죠. 그리고 혈당도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당뇨병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받고 오빠도 받는데 나도 이렇게 평생을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너무 무서웠죠. 낮아진 체온, 무너진 면역, 결국 혈당까지 오르며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꺼져가던 몸속 엔진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또 운동하고 있어요? 네, 운동하니까 좋잖아. 그래? 응. 어우, 손이 따뜻해졌는데? 응. 따뜻한 게 손난로 같아요. 네, 몸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손발이 차가워서 저도 그게 몸에 닿으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머리도 많이 아파했고 편두통이 심해서 걱정이 늘 많이 있었죠. 자, 전당 체크해 봅시다. 바늘이 두려운 아내를 대신해 혈당 측정을 돕는 다정한 남편. 과연 그녀의 혈당 수치는 어떨까요? 90이다. 오, 아주 낮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다행이고. 안정을 되찾은 혈당. 그 뒤에는 소영 씨만의 혈당 관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텃밭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채소로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하는 소영 씨. 식단의 중심은 채소지만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선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갖다 놓으시고. 네. 자, 이제 커피 대신에 또 따뜻한 흑염소 한 잔 마십시다. 네, 좋아요. 네. 체온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그녀가 매일 챙긴다는 이것. 바로 흑염소 진액입니다. 뭐 여자가 40 전에 흑염소 3마리를 먹으면 평생 잔병 치레를 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흑염소 고기를
자주 먹으러 다녔는데 먹으러 가기도 쉽지도 않고 자주 먹기도 쉽지 않고 근데 흑염소 진액으로 이렇게 해서 집에서 마시게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흑염소 진액으로 따뜻하게 몸을 데우는 소영 씨.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녀만의 건강 습관입니다. 자, 갖다 놓으세요. 예. 보기만 해도 건강이 느껴지는 든든한 아침 식사. 우리 밭에서 아까 딴 거니까. 신선한 채소로 식이섬유를, 호밀빵으로 건강한 탄수화물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흑염소 진액으로 채워줍니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흑염소 진액으로 단백질 보충도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체온이 올라가니까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고지혈, 혈당 이거 조절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되돌린 회복의 여왕 김소영 씨. 이제 커피 대신 매일 아침 흑염소 진액으로 체온을 지키며 혈당 안정화까지 챙깁니다. 흑염소 진액 먹으니까 이제 감기 걱정 없겠어요. 네. 몸도 따뜻해지고 후끈후끈해지고 체온이 올라가니까 이제 올겨울에는 감기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흑염소 진액은 어떻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까요? 바로 아라키돈산 성분 덕분인데요. 육류별 지방산 중 아라키돈산 비중을 비교해보면 흑염소는 무려 소고기보다 약 4배나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아라키돈산은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유발한 실험용 쥐에게 아라키돈산이 포함된 식단을 2주간 공급했더니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아라키돈산은 세포 수준에서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 효능은 확인됐는데요. 당뇨가 없는 중년 남성을 1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중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46% 낮았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AI로 검색만 해봐도 이미 수많은 효능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어떻게 몸속 엔진을 되살리는 걸까요? 아라키돈산은 몸속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방산 중 하나로 세포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일종의 에너지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 이 아라키돈산이 풍부하면 세포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활성 신호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체온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속 염증 컨트롤러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몸이 다치거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통해 면역세포를 급파합니다. 이때 아라키돈산이 필요한 염증을 켜서 몸을 방어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반대로 과도한 염증이 생기면 불필요한 염증을 꺼서 우리의 몸을 보호합니다. 즉, 아라키돈산은 필요한 염증은 살리고 과도한 염증은 억제하는 정교한 염증 조절자입니다. 결국 흑염소는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라 세포 엔진을 깨우고 체온을 올리며 면역과 대사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연이 준 일종의 회복 스위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흑염소는 숙종의 보양식, 장수의 비결로 꼽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피로와 허약을 보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때 체온과 면역력이 무너졌던 김소영 씨. 흑염소 진액으로 꺼져갔던 몸속 엔진을 다시 깨우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몸속 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 그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주재료이자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복구하는 회복의 기반인데요. 즉,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면역력 강화와 회복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백질, 흑염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흑염소는 대표적인 삼저, 사고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세포 속 엔진을 깨우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근육에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인데요. 따라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소비시킬 수 있고 당뇨병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스펀지를 몸속에 있는 근육, 이 붉은 액체를 혈당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육이 적으면 스펀지가 작아 혈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습니다. 반면 근육이 많으면 스펀지가 혈당을 빠르게 흡수하죠. 결국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력이 향상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라키돈산은 근력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성인 남성에게 12주간 아라키돈산을 섭취하게 한 결과 근성장 호르몬이 약 1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법, 그녀만의 건강 루틴은 계속됩니다. 상쾌하고. 단전부터 합시다. 그럴까? 네, 배치기부터 합시다. 하나, 둘. 힘있게. 양손으로 배를 두드려 에너지를 깨우는 단전치기 운동인데요. 이거 단전치기라는 건데요. 이렇게 배꼽 주위를 쳐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에너지도 잘 돌고 해서 몸도 따뜻해지고 힘이 많이 나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많이 유지되고 이렇게 아침마다 운동하는 거는 더더욱 힘이 날 수 있는 방법이죠. 복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체온 상승에 도움을 주는 단전치기. 부부의 하루가 이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어느덧 출출해질 시간. 이번엔 달콤한 간식 대신 혈당 걱정 없는 저당 베이킹을 준비합니다. 달달한 디저트가 먹고 싶은데 당 때문에 단 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밀가루 대신에 아몬드 가루 넣고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 넣고 그리고 그릭 요거트 넣고 치즈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치즈케이크 만들어 먹고 있어요. 밀가루와 설탕이 없는 건강한 저당 케이크 완성. 그리고 빠지지 않는 따뜻한 흑염소 진액 한 잔입니다. 따뜻하게 중탕한 흑염소 진액. 이 한 잔이 그녀의 몸속 엔진을 다시 데워줍니다. 자, 커피 대신에 따뜻한 흑염소 한 잔 해야지. 커피 대신 이젠 흑염소 진액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속 엔진을 깨우는 그녀만의 생존의 비밀. 이 한 잔에 몸과 마음이 함께 따뜻해집니다. 아주 좋은데.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흑염소를 먹으면은 이게 몸속에 엔진을 이렇게 가동시켜 준대요. 그 몸속 엔진이 활발하게 살아나니까 체온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좋은 것 같아요. 세포의 활력을 깨우고 몸속 엔진에 다시 불을 지피는 그녀의 혈관 회복 솔루션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건강 위협, 바로 고혈당,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인데요. 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안 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결국 전신 혈관 건강에 큰 위험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일명 혈관 청소부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가 바로 흑염소입니다. 흑염소에는 올레산과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어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세포의 온기와 활력이 되살아나는 거죠. 실제로 올레산을 포함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 식단은 내장 지방의 주범이죠. 중성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리놀레산의 유도체인 공액 리놀렌산은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지방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해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포화 지방산은 어떻게 혈관을 청소해 줄까요? 유리관을 지방과 노폐물이 낀 혈관이라고 가정한 후 흑염소 진액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을 부었더니 혈관 속 지방 덩어리가 녹아내리며 노폐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실제 혈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지방과 노폐물의 배출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온 저하로 각종 질병이 찾아왔던 미정 씨. 이제 그녀도 몸속 엔진을 깨우고 세포를 회복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따라할 수 있겠는데? 어렵지 않겠는데? 저도 체온도 높이고 면역력도 높이고 건강해져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제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 싶어요. 생존 프로젝트 첫날 아침. 부부는 단전치기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하는 거지? 면역력이 높아진대. 면역 높이기 운동. 이거 하니까 뭔가 차가웠잖아. 근데 대표님이 따뜻해지는 것 같거든? 자기는 어때? 자기도 그러지 않아? 나도 지금 배 열나고 있어. 나도. 이번엔 건강을 채울 차례인데요. 따뜻한 흑염소 진액으로 매일 체온을 높이며 면역력을 관리했습니다. 체온은 올리고 혈당은 내리고 몸속 엔진을 켜는 데 도움되는 흑염소 진액. 그녀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 전에는 춥고 이렇게 손발이 차갑다라는 항상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면역력도 올라가고 속이 꽉 차는 그런 느낌이에요. 매일 아침 단전치기로 몸의 열을 깨우고 매일 흑염소 진액으로 세포의 에너지를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생존 프로젝트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중성 지방이 모두 정상 수치로 회복. 간 기능 수치와 총 콜레스테롤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환절기마다 감기 걸리고 그랬었는데 요즘 좀 신경 썼더니 뭐 감기 증상도 없고 열감이 좀 도는 느낌이라 체온도 올라가는 것 같고 좋아요. 예전에는 피로가 내 몸을 이끄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내가 내 몸을 이끄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은 다가오는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미정 씨의 건강을 변화시킨 흑염소 진액. 면역력에는 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흑염소의 항산화 촉진 능력은 양고기보다 약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죠.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잔의 힘. 흑염소 진액입니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입니다. 따라서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산이면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 본 데 있어? 아니, 난 가본 데가 별로 없어서 어디든 좋아. 지금 겨울 여행 계획하고 있어요. 설산에 가볼까 해요. 엄청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꿈도 꾸지 못했던 그렇죠. 걸. 꿈도 못 네. 꿨던 이런 먼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날이 오다니.
그토록 괴롭히던 체온과 면역력의 전쟁에서 드디어 벗어나 일상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생활의 활기도 느껴지고 여행도 계획할 수 있고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나도 좋네.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집안이 다 같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 맞아. 건강해집시다. 네. 몸속 엔진을 깨워라.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날 때 우리 몸 면역력도 다시 살아납니다. 체온을 올리는 작은 습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진짜 생존의 비밀입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